윤회의 드라마. 여러분의 환경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광범위한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연극 중인 배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는 21세기이고 스스로 각본, 무대 장치, 주제들을 준비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걸쳐 관여해 온 셈이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단, 그게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배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극의 현실에 매혹되어, 즉 드라마상의 문제, 도전, 희망, 슬픔 등에 너무 깊이 몰입해 있는 탓에 모든 것이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쁨과 비극이 어우러진 지극히 감동적인 드라마가 여러분의 현재 삶이요 환경입니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연극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들 역시 나름대로 배경과 극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진행됩니다. 그중 어떤 것은 21세기의 삶으로, 또 어떤 것은 18세기의 삶으로, 또 어떤 것은 기원전 5세기경의 삶, 기원 후 3000년경의 삶 등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대 배경은 여러분의 전체 퍼스널리티를 둘러싼 환경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퍼스널리티의 일부분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시간대의 드라마에 너무 확고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자신이 배역을 맡고 있는 다른 드라마들을 미처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다차원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서는 동시에 둘 이상의 장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텐데, 하물며 둘 이상의 시간대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간단히 말해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의자나 탁자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러한 겉모양은 여러분이 사전에 설정해 둔 복잡한 각본의 일부분이며, 여러분은 드라마상 주변의 무대 배경을 실제 아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오늘 오후 4시 레스토랑에서 차나 한잔하자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언제, 어디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게 되겠죠. 둘의 만남의 오후 4시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단지 합의된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저녁 9시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배우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연극 속의 시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관람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개인은 연극의 뼈대, 구실을 하는 기본적인 가정에 합의한 상태에서 거대한 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시간은 일련의 순간이고, 자신의 창조성이나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인간은 육체 안에 구속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인식작용은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정보는 아닌 밖에서 나온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받아들인 가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기 활동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연극, 즉 창조적인 활동들이 윤회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들은 근본적으로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회전생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순환극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리얼리티를 통찰하기가 힘듭니다. 드라마 중간에 쉬고 있는 어떤 존재는 연기 중인 사람과 교신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자신도 무대 장치 양쪽에 숨어 있을 뿐이어서 보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드라마들은 차례차례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서 무대 뒷전에 숨어 있는 이들이 시도하는 교신은 오히려 관념의 오류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순간의 연속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시작에서 역시 상상할 수 없는 끝으로 이어진 단일한 시간선을 따라 흘러간다는 오류 말입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진보를 매우 제한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윤회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정신이 아직 중세 시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을 걱정하며 그나마 기술 수준에서만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자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보란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드라마마다 각각의 문제가 설정됩니다. 진보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진보도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은 시기에도 실제로는 위대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죠. 어떤 드라마에서 배우들은 참여자가 풀어야 할 커다란 문제의 극히 일부분만 취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드라마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런 연극은 배우들이 각본의 주요 줄거리 내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허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객이나 드라마상의 테마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특정한 시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극은 직관적인 진리를 예술 형태 속에 구현하며 방대하고 광범위한 결과로부터 창조성을 발휘시킵니다. 또한 배우는 이를 통해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행동, 모델을 얻는 거죠. 영적 예술적 심령적 르네상스는 배우 내면의 초점이 이런 목적에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마다 구체적인 도전과 문제는 다르나 그것의 위대한 주제는 모든 의식의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모델 구실을 합니다. 진보는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심령적이며 영적인 초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생의 행동이 이전 삶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과거 생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삶들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차원적 퍼스널리티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차원적 퍼스널리티는 자신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극의 영향을 받으며 각 차원의 사이에는 순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목적이 없는 연극은 없습니다. 다차원적 퍼스널리티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마음가짐, 행동 패턴, 태도 등을 시도하며 그 결과로 다른 퍼스널리티를 변화시킵니다. 결과란 말 자체는 원인이 발생한 후에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는 언어적 사고에 수반되는 고유한 장애나 왜곡의 자그마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묘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주의 순환극을 제작하고 직접 참여하는 다차원적 자아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현재의 특정한 배역의 의식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퍼스널리티를 자신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세워진 것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기에 다차원적 자아도 완성된 심리 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화의 예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차원적 자아 안에는 무한한 창조성의 근원과 발전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화의 방법을 터득하고 자기 안에 있는 미지의 창조물을 이끌어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조건과 상태를 창조하고 도전 과제들을 설정하면서 그중 일부는 처음에는 실패하게끔 예정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연스러움과 끝없는 기쁨으로 수행되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드라마의 줄거리에 초점을 맞춘 채 내면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갑니다. 스스로 제작한 드라마 속에서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배우들은 내면의 감각을 통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들은 드라마상의 한정된 정보원 외에도 다른 정보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도 심신을 재충전하도록 쉴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그들은 내면의 감각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자신이 드라마 상에 나타난 자아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었음을 이해함으로써 연기 중에 자신을 구속해 온갖 가지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간은 보통 숙면이나 꿈 상태와 겹쳐지지만 정상적인 의식 상태 속에서도 스스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갑자기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꿰뚫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드라마 제작과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3차원 무대의 한계로부터 자신을 빼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3차원 현실 안에서 자신을 현실화시킵니다. 다차원적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그 안에 물질화하기 전까지는 3차원 현실 안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현실 속에 자리 잡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행위, 즉 3차원적인 자신의 일부에 대한 또 다른 현실화를 통해서 그 시스템으로부터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3차원적 존재 기간 동안 퍼스널리티는 달리 도움을 얻을 수 없었을 다른 퍼스널리티에게 도움을 주며 역시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이미 드라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자아가 연기에 지나치게 열중해 있는 탓에 그 의미를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은 의식적인 자아의 밑바닥에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온갖 힌트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차원적 퍼스널리티의 모든 지식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설정해 둔 문제나 도전 과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내용이 풍요로워짐으로써 더 많은 창조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차원적 자아의 직관과 지식을 표면의식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의 새로운 에너지, 통찰력, 창조성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은 드라마상의 배역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퍼스널리티의 의식적인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차원적 퍼스널리티의 다른 부분들은 윤회 드라마 속의 배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차원적 의식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 외의 다른 현실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차원적 퍼스널리티, 참다운 정체성, 진정한 나는 어떤 역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차원 속에 자신을 물질화하고자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의식, 새로운 격가지를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온갖 현실을 창조하게 되죠. 그러므로 현실은 언제나 형성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떤 배역을 맡고 있을 때 품게 되는 독특한 생각은 새로운 창조성으로 이어집니다. 의식의 특정한 측면은 다른 방식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윤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일련의 진보 과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상 윤회는 다양한 삶이 여러분 내면의 자아로부터 펼쳐지는 것이며 외부의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긴 것이 아니라 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이루어지는 물질적 발전입니다. 그러한 발전은 3차원의 시간에 제약되지도 않으며 3차원적 존재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죠. 의식은 여러 형태를 취하거니와 그런 형태들은 애벌레가 나비와 닮지 않았듯이 서로 비슷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 혹은 본체는 완벽한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은 자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모습을 바꾸면서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어울리는 무대 배경으로 세계를 자신의 목적에 맞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개개의 무대는 새로운 발전을 태동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은 지극히 개인화된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 몸을 만들었고 생존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은 결코 멈추는 일 없이 더 많은 창조성을 추구합니다. 영혼, 즉 본체는 3차원 현실과 자아에게 자신의 속성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3차원적 자아 속에는 존재의 모든 능력이 깃들여 있죠. 3차원적 자아인 배우는 그러한 잠재력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영혼과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과정 중의 성취와 통찰, 창조성의 수준으로 고양되죠. 즉 3차원적 자아는 영혼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혼은 강해지고 3차원적 삶 속에 현실화된 퍼스널리티의 일부분 역시 삶의 질과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가 없었다면 행성의 삶은 아무런 생명도 잉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창조성이 발휘됨으로써 영혼은 육신과 3차원적 자아의 생명을 불어넣고
3차원적 자아는 새로운 창조의 영역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본체 혹은 영혼은 이처럼 자신들의 일부분을 내보내 달리 존재하지 않았을 현실의 대로를 닦아 놓습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3차원적 자아는 그 차원에 전적으로 의식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배우로서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연극을 그만두고 또 다른 통찰을 통해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드라마 속에도 그런 진실을 충분히 의식하는 존재들은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들은 다른 이를 깨달음과 발전의 길로 이끌기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고 기꺼이 시행해 갑니다. 그들은 다른 배우들이 3차원적 자아와 무대 너머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죠. 존재의 다른 차원에서 온 그 퍼스널리티들은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통찰하면서 배우들과 어울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3차원적 자아가 또 다른 현실 세계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동 창조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식대로라면 신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며, 달리 말하자면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화된 의식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창조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처리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오를 해소하고 버리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구속되게 마련입니다. 증오를 창조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환경은 때로는 아름답고 정겹게 느껴지지만 결국 모든 것은 위장에 불과합니다. 위장은 우주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멩이, 암석, 산, 대지는 여러분이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의식으로 상호 연결된 심령망, 즉 살아있는 위장입니다. 그 안에 원자와 분자는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죠. 마치 여러분 몸 안의 원자와 분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육체적 무대 장치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으며 육체 안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감각을 사용할 때는 환상적인 무대만 인지합니다. 그 안이나 너머의 다른 현실은 여러분의 손끝을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가 완전히 3차원적인 존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차원적 자아의 일부입니다. 그는 위장을 꿰뚫어 보고 무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지각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면의 감각을 활용하고 있지만 배우의 성격을 지닌 자아의 한 부분이 드라마에 너무 몰입하는 탓에 그 정보를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육체 감각은 오직 그것이 인지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감각 기관은 위장의 일부분이며 일종의 렌즈처럼 특정한 활동 영역을 물질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는 피상적인 현상에 대해서밖에 알 수 없죠. 예를 들어 다른 배우가 어디에 있고 지금이 몇 시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런 감각적인 정보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위장이며 의식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배우들을 만들어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현실이 물질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면의 감각을 이용하여 드라마와 자신의 역할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현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순간이나마 육체 감각을 끊고 이전에는 지각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주의력을 돌려야 하지만 말이에요. 그 결과는 즐겨 쓰던 안경을 다른 안경으로 바꾸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기관은 내면의 자아에게는 안경이나 보청기처럼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면의 감각을 완벽하게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한순간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환경이 사라지고 아직 이해되지 않은 다른 정보로 대체된다면 혼란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겁에 질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양식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3차원적 자아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의 특정한 위장 세트는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현실에는 별개의 시스템이 존재하며 모든 퍼스널리티는 내면의 감각을 의식의 속성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상적인 자아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지만 나의 목적의 일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은 이 책을 읽는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며 거기에는 현재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과거생의 환경도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진정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의 사념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육체의 현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참가하고 있는 다른 모든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환경에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없으며 그곳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서 현재의 물질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면의 감각은 육체적인 형태가 없는 현실을 지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나마 자신의 배역을 잊고 간단한 운동 한 가지를 해봅시다. 자신이 불빛이 환한 무대 위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현재 앉아있는 방안이 바로 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불빛이 꺼지고 무대 배경이 사라졌으며 자신은 혼자 남았다고 상상하십시오.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조용히 하고 내면 감각의 존재를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이제 그것이 당신의 육체적인 감각 기관을 대신한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음에서 모든 걱정 근심을 털어버리십시오. 수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육체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감각 기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면 그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면의 감각으로 지각하는 법을 익힐수록 내면 세계가 밝혀지리라고 상상하십시오. 평생 맹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내면의 감각을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에 혼란스러운 이미지나 소리로 내면 세계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잠들기 전이나 일을 하다가 짬을 내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식의 새로운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낯선 존재 환경을 일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제 겨우 다른 현실의 단편들만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이되 섣불리 전체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씩 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책의 정보 역시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는 루버트의 내면 감각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정확하게 조율된 내면 감각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루버트는 내게서 직접 그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육체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정보도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그녀의 내면 감각이 다른 차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지가 육체 용어로 번역되는 동안 어느 정도는 정보가 왜곡되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전혀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삶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과거 모든 지식과 경험의 총합입니다. 그런데도 환경을 자신과는 별개의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너머를 통찰하거나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환경의 관점에서 윤회를 이야기한 까닭은 다른 수많은 학파에서 윤회 전생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재의 환경이 과거 생에 결정된 불변의 패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현재의 환경을 완벽하게 가꾸고 세상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퍼스널리티가 과거 생에 종속되는 까닭도 긴 안목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원인 자체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원죄나 어린 시절의 사건, 과거 생의 경험으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결과 삶이 불만족스럽게 펼쳐질 뿐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준 이하의 존재로 전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죄나 프로이트의 유아 신드롬 혹은 전생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저주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의 경험은 다른 모든 체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시간은 개방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삶이 과거 속에 파묻히는 일은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 즉 드라마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창조와 의식은 결코 선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합니다. 부모나 어린 시절의 사건도
모두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각본을 쓴 사람도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3차원적 자아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각본상 비극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탓할 사람이나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의식 수준에서 창조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이 앉아있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의자와 탁자, 천장과 문 따위가 아주 실제적이며 영구적인 물건으로 보이는 반면 여러분 자신은 탄생과 소멸 사이에 놓인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물리적인 우주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면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을 쯤에는 의식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며 겉보기에 영구적으로 보이는 우주는 그리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는 사실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쇄된 글자 자체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정보가 종이 위에 없다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신문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정보, 느낌 혹은 생각을 전달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말은 분명 서로 다른 것이죠.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는 기호이며 여러분은 그것과 다양한 의미를 연결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란 실제 즉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호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물 역시 글자처럼 어떤 실제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글 자체에 사상이 들어있지 않듯이 사물 속에는 참다운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이란 표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사물도 또 다른 종류의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관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목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심지어는 말을 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반응을 감지할 수 있죠. 그러한 물리적 사물이나 움직임은 또 다른 종류의 표현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창조하듯이 그것들을 창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변 사물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진화로 인해 생겨난 자연적인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 지식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생각이나 느낌, 그것에 대한 언어 표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말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막막할 때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언어의 친숙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수한 기호들 속에서 특정 개념을 전달해 줄 매개체를 골라내어 기호들의 집합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기호를 생각으로 번역하고 그것을 저장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언어의 메커니즘조차 여러분의 표면의식에는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 즉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수단으로서 육체적 환경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는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져야 물질의 참된 본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생각과 욕망이 말뿐만 아니라 사물로도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환경이나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자주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느낌이 말이나 육체적 표현, 몸짓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쉽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죠. 집 환경은 주인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는 잉크와 종이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달하는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에 이용되는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진 사물에 불과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책은 물리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지 로버트의 머릿속에서 뚝딱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사거나 빌리는 것이기에 나는 분명 책을 창조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끝날 때쯤에는 스스로 이 책을 창조했으며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사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접하는 물질 세계의 특정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리적 우주라도 그 속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감지하는 것 같은 사물의 깊이와 너비, 고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들은 여러분이 머무는 우주 안에 공존하면서도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사물을 감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다른 위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의식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여러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여러분과 그들의 현실은 여러 가지 맥점에서 일치할 수 있고 실제 일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맥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말인데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된 이중현실, 현실들이 합쳐지는 공조점 따위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요한 공조점, 환상적인 에너지원, 부수적인 공조점들은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모든 현실이 겹쳐지는 절대적인 4가지 공조점이 있습니다. 이 공조점들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나 다른 현실 간의 이동이 가능한 차원 워프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죠. 이것들은 또한 일종의 변압기 같은 구실을 하여 창조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이런 부수적인 맥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맥점은 여러분이 생각이나 감정을 물질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정한 강도를 얻으면 앞에서 언급한 부수적인 맥점 가운데 하나의 힘을 자동적으로 끌어들여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예를 들면 빌딩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며 형체와 결합된 관념은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수명을 누리죠. 피라미드는 이러한 맥점이 관련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공조점들은 절대점이든 주요점이든 부수점이든 순수한 에너지의 축적이나 자취를 의미합니다. 맥점은 굳이 크기를 따진다면 지구의 과학자들이 여태껏 발견해낸 어떤 입자보다도 작지만 지극히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잠자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특히 수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힌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맥점, 심지어 부수적 맥점의 근방에서도 중력이 미세하게 남아 변화하며 이른바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것 역시 어느 정도는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수적 맥점은 모든 현실과 현상계를 형성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망 안의 증압기처럼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것들이 모두 순수한 에너지의 자취나 축적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맥점이나 주요한 맥점, 그리고 갖가지 부수적인 맥점이 보유한 에너지의 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맥점들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수적인 맥점은 흔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다른 곳보다 나은 터가 있게 마련입니다. 건강과 생명력이 좋아지거나 식물이 잘 자라고 다른 온갖 유익한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부수적인 맥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지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냅니다. 그런 맥점은 공조점으로 인해 특정한 각도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맥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에너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죠. 두 장소에 똑같은 생장 조건을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맥점이 관련되어 있는 곳의 식물이 그렇지 못한 곳의 식물보다 잘 자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는 이런 공조점과 그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역이 자리 잡고 있죠. 이 구역들 중 어떤 것은 맥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성장이나 활동과
관련 있는 온갖 조건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지만 나는 편의상 그것들을 3차원적인 것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역의 본질은 이 책에서 그다지 비중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역의 힘은 어떤 시기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는 공조점이나 시간의 본질과는 무관한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나 지금은 그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맥점은 감정적인 강도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그런 공조점을 발동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생각이나 느낌에 거대한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사념의 물질화는 한층 가속화됩니다. 여기에서 원래의 느낌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일 뿐입니다. 이들 맥점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감정이나 생각과 접촉했을 때 가동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맥점들을 발동시킨 감정이나 사념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맥점을 통해 강화됩니다.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은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로 구체화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물리적으로 감지될 수 없는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아직 물질화되지 않은 초기 입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체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방사물입니다. 그것은 자극에 대한 의식의 반응에서 비롯된 눈에 보이지 않는 산물로서 개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늘상 일정한 법칙에 따라 합쳐집니다. 또 그것은 자신의 형상과 파동을 변화시키며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은 자신을 탄생시킨 본래의 감정이나 사념, 자극, 반작용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물질로 응집됩니다. 충분한 강도의 감정을 가진 이 전자기적 개체는 저절로 부수적인 공조점을 활성화시키죠. 그것은 강도가 떨어지는 다른 전자기적 개체에 비해 훨씬 빨리 물질화됩니다. 개체의 시각에서는 분자들이 마치 행성만큼이나 크게 보입니다. 원자와 분자, 그리고 행성과 전자적 에너지 개체는 그것들을 생성시킨 동일한 원리의 각기 다른 표현체로서 저마다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여러분의 상대적인 입장, 즉 시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집중 때문입니다. 개개의 사념이나 감정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개체나 조합으로 존재하다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공조점들의 도움을 받아 물질의 기초 단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물질화는 사념이나 감정의 속성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중성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감정이 수반되는 정신적 이미지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사물이나 조건 혹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사념이나 정신적 이미지, 감정의 강도는 그에 따른 물질화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가 이루는 형체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강한 응집력을 지닐수록 물질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러한 원리는 원래의 정신적 이미지가 두려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그에 상관없이 적용되죠. 그런데 이 점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먹고 생생한 감정적 이미지를 생각해낸다면 그것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비관적인 사념이 스며들어 생각이나 감정이 재난의 잠재성을 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지없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력과 내적 체험이 강렬할수록 스스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생각과 감정은 마음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공조작용이 강력한 환경에, 즉 비정상적으로 전도성이 강한 지역에 산다면 자신의 생각 여하에 따라 질병이나 재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비옥한 환경 속에서 손쉽게 물질화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느낌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균형 있게 긍정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치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유쾌한 상상이 쉽게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렇듯 물질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잠재력도 더불어 강해지게 마련입니다. 공조점들은 태양이 식물의 생장을 돕듯 원자와 분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것들의 공조 기능, 즉 조직화되고 구조적으로 뭉쳐지는 경향을
크게 강화시키죠. 공조점들은 물질의 속성 속에 내재된 자연 발생성을 극대화시키거나 강화시킵니다. 그것들은 심령적 발동기가 되어 비물질적인 요소를 물질적인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기술 서적이 아니기에 공조점이나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의 활동이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감정이나 생각이 나름대로 분명한 수단과 법칙에 따라 물질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까닭은 그것이 퍼스널리티의 다차원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3차원 현실로 물질화시킵니다. 이 문제를 매듭 짓기 전에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은 사실은 그런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 즉 의식의 방사물이 여러분의 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식에서 다양한 강도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세포의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전자기적 개체의 연결망이 가히 여러분의 환경 전체에 두루 뻗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에너지망을 토대로 그것으로부터 모든 물질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은 좋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공조점의 위치 정보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술 문명에 대해 그리고 건물이나 도로, 물건의 건설과 제작 능력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관념이 물질화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대 기술 문명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영구적인 건물, 도로, 그 외의 구조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배후에 버티고 있는 심령적 현실을 무시하는 한 과학의 원리와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자신의 심령적 현실과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성을 먼저 깨닫지 못하는 한 심령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여러분의 일부인 내면의 정체성을 밝히고 잠재력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지적이며 이신적인 허섭 쓰레기를 말끔히 쓸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타고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